안녕하세요. 앞선TV입니다. AI 판사 도입 문제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한국의 사법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드는 주체가 외부의 요인이 아닌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검 판사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사의 문제는 형사사건에 국한하고 공격과 방어의 양 당사자 중 한 측에 불과한 면이 있고, 지금의 검사 문제는 대부분 정치검사에 대한 문제로 정권 교체에 따라서는 다시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문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판사는 형사는 물론 더 많은 민사사건도 다루기 때문에 정치 등과 관계없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 일상에 훨씬 광범위하고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판사는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왕도 아니고 절대자도 아닙니다. 그냥 판결로서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심의 가책 없이 판결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그의 판결을 받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좌절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보호 최후의 보루인 판사는 그 어떤 직종보다 막중하며 공정성과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막중한 직무를 도덕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심지어 사회 경험조차 부족한 한 젊은 판사가 양심의 가책 없이 미숙한 판단력으로 별 고민 없이 판결하여 당사자를 좌절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판사가 올곧은 자세와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판사제도가 없던 원시시대에는 그 부족의 족장이나 원로가 판사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만을 하는 판사라면 당연히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판사와 판결도 과연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 걸까요? 판사는 정치 상황에 따른 맹목적 판결, 편견이나 사감에 의한 판결, 뻔히 보이는 의도의 판결, 정부의 편에 선 일방적 판결을 행할 수 있습니다. 빈도는 적지만 마음만 먹으면 정권과 다른 성향의 판결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 큰 선출된 정치인도, 부러울 것 없는 재벌도, 그리고 무서울 것 없는 검사도 결국은 임용직 공무원인 판사 한 사람의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미권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문의만 있는 제도입니다. 하루속히 미국 수준으로의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대부분 이 막중한 판사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오로지 판사 개인에게만 맡기는 꼴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선출해서 어렵게 당선된 선출직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고 불투명한 판단 기준으로 하루아침에 당선 무효를 시킬 수도 있고 다음 출마 금지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증거가 있어도 미친 척하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나고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양형연구회가 2023년 6월 26일 AI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서는 AI 판사가 과연 인간 판사보다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참석자들은 AI 판사 도입은 시기상조지만 양형 분야 등에서 판사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양형은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라며 양형 기준 수립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 추론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AI 판사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을 말했으며, 이진 엘박스 대표는 외국은 이미 양형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면서도 AI가 향후 인간 법관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AI 재판연구원 도입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려의 입장을 밝힌 이종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법관은 피고인의 비언어적 행위 등을 종합해서 형을 선고하는데 비언어적 요소들은 문서화하기 쉽지 않고 실제 소송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법 시스템 인공지능 자료는 공식적, 업무적 자료에 편중돼 사회적 상식을 습득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고,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이 AI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공정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체가 아닌 보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AI 시스템으로 인간 판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점에는 누구도 반론을 달지 못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미국은 일찌감치 AI가 수치화한 재범 위험성을 양형에 고려하고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는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대만은 AI 양형 정보 시스템을 공개해 국민 법관이 유사 사건의 양형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의 요구도 이를 국가가 시행하는 정도로 우선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 당장 가능하지도 않은 완벽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행하는 실수는 물론 의도적, 노골적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라는 것입니다. IT 강국이라는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이미 한 발 늦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판사들 스스로 말하는 그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도
보안이든 보조든 조속히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불공정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할수록 남보다 먼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AI가 향후 인간 판사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는 식의 정의를 지금의 한 개인이 규정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바둑은 AI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천명해왔지만 그 공식이 깨진 것이 오래고 이제는 인간이 AI의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인공지능 재판연구원 도입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 역시 지금 한 개인의 판단으로 규정지을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AI의 최종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한 인간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AI 이미지 생성으로 많은 디자이너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는데 오류들이 있긴 하지만 인간이 그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고 AI 기능 자체가 빠르게 오류를 고치며 획기적으로 발전된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인간 판사는 모두 해고하고 AI로 대체하라는 말이 전혀 아닌데 AI 판사 제도를 부정하는 말들은 모두 이 핵심 문제를 피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피고인의 비언어적 행위 등을 종합해서 형을 선고하는데 이는 문서화하기 쉽지 않고 소송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으며 인공지능 자료는 공식적, 업무적 자료에 편중돼 사회적 상식을 습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 역시 당장의 모든 것을 완벽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AI 사법 시스템의 발전과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고 지금 AI가 미숙하거나 처리하지 못할 일은 인간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AI와 인간의 공존 상황은 상당 기간, 어쩌면 인류가 존속하는 내내 공존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인간은 인간 고유의 능력을 더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AI 판사 제도의 도입은 실행에 앞서 될 수 있는 이유를 받아들이면 실현되는 것이고 안 되는 이유만 받아들이면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되는 이유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특히 토론에서 피고인이 AI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공정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한 말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도 알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AI 판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인간 판사 모두가 철저하게 공정함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금전거래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피고와 노골적 반대 성향인 인간 판사에게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인간 판사를 거부하고 AI 판사에게 판결받고 싶을 것이며 최소한 사감이나 욕심이 없는 AI 판사는 이 부분에서 인간보다 월등하게 공정한 자세로 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고의적으로 피의자를 엿먹이기 위해 판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AI 판사이기 때문에 수긍할 사람이 많지 막연히 AI 판사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근거가 대체 뭔가요? AI 판사가 생명도 없는 전기만 꺼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인가요? 우선 가능한 범위부터 시행하여 인간과 AI 공의 경험치를 늘리고 AI 판사 제도의 기술이 축적되어 제대로 정립, 운영되는 시기가 되면 단언컨대 돈이나 빽이 없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나 피고와 다른 성향의 판사를 접하는 경우 등으로 불공정을 우려하는 대부분의 사건 당사자들은 AI 판사의 판결을 원할 것입니다. 대체가 아닌 보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 역시 먼 훗날 미래에는 인간이 오히려 AI 판사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조차 있으므로 지금 시각으로 이 같은 최종 진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AI 판사제도 시행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이들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들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더 중요한 판결을 AI에게 맡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AI 판사 제도가 변호사를 배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AI 판사에게 읽히고 엄청난 AI 판단 자료를 기준으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오히려 여기서 AI 판사의 오류를 찾아내는 전문 변호사의 업무가 각광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AI 변호사의 필요성도 대두되겠지만 이 역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는 호흡, 맥박, 혈압 등의 변화를 측정해 대상자의 심리를 탐지하는 것으로 오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잘 못하거나 심약한 사람과 강인하거나 뻔뻔한 성격의 사람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이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방법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인 사이에 재미로 삼는 오락성 심리 측정기와 근본적으로 별 차이 없는 수준의 거짓말 탐지기를 AI와 비교한다는 것도 어이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논리는 사실과도 맞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AI는 어느 특정인을 미워하거나 법을 악용하는 고의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또 학생들의 AI 판사 찬반 논란의 판정자로 나온 한 여성이 반대측 학생의 빵 한 조각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의 심정을 AI 판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 한마디를 이유로 반대팀의 손을 들어주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는 법관이 취해서는 안 돼. 너무도 감성적인 평가입니다.
그 여성이 무슨 자격으로 그 같은 심판자로 나온다는 것인지도 이해되지 않지만 이 역시 인간 판사가 모오류인 경우에만 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800원으로 커피 한 잔을 먹었다고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를 해고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직장을 아무 고민이나 가책 없이 해고시킨 판결도 인간 판사입니다. 인간적 판단에 앞서 죄의 비중에 맞는 처벌이 더욱 중요하며 언제든지 고의적인 불공정 판결을 할 수 있는 인간이 AI 판사보다 더 도덕적이라거나 인간적 판결을 더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혹시라도 AI 판사가 인간적 판결이 부족한 경우 그건 인간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제동을 걸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냥 기계가 인간을 판단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식으로 인간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어이없는 이유 외에 대체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의 문제가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보다 앞서 AI 판사 제도를 적용하여 시작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런 문제들을 모르고 간과했다는 말인가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더 나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며 시행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기발한 생각들이 첨가되겠지만 우선은 먼저 시작한 나라들의 수준으로만 하더라도 결코 완전할 수 없는 한 개인이 전권을 쥐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지금보다 비할 수 없이 공정한 판결이 늘어날 것이며 훨씬 윤리적일 것입니다. 시행상의 문제나 관련법은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 방면의 기술이 발전하여 이 기술의 수출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가 더 늦지 말고 선두주자가 된다면 우리의 IT 기술과 접목하여 톡톡히 수출효자 품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리 문제를 거론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편견이나 공정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책임 소재, 사용 목적과 한계, 인간적 판단이 결여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인간 판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말이거나 오히려 인간 판사가 더 불신을 받는 요인이며 이에 대한 보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감없는 AI가 편견 없는 판결이나 공정성 담보는 인간보다 월등할 것이며 판결 내용에 대한 투명성 또한 월등하게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 판사는 권위만을 내세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고서도 일반 서민은 판결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AI 판결은 판결 이유를 꼼꼼히 명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비할 수 없이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물론 각 판결문이 많은 설명 자료가 첨부될 것이나 이는 지금 정도 분량의 판결문에 이의 있는 소송 당사자가 판결 근거 세부 자료를 법원에 청구해서 열람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의 3심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니 여기서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나 단언코 AI 판사 제도가 이 항소 비율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판사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나요? 원시 생활을 유지하는 소수민족 외에는 지구상 어느 국가, 어느 정책도 컴퓨터를 통하지 않는 관리는 없습니다. 보험가입자 명단 유출 같은 컴퓨터 개인정보 유출은 AI 판사 제도 시행과 관련 없이 지금도 수시로 벌어지는 문제로 더욱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고 피의사실 유출같이 인간이 고의로 행하는 일은 아예 원천 봉쇄가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AI 판사 제도와 개인정보 유출의 연관성도 별로 없지만 이를 걱정해서 AI 판사 제도의 시행을 막는다면 다른 어떤 분야의 그 어떤 정책도 시행할 수 없다는 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사용 목적과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사용 목적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지금보다 줄이자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변화와 효과는 너무나도 선명히 예상됩니다. 지금의 기술로 우선 할 수 있는 범위로만 AI 판사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그 자체로 지금과 비할 수 없는 효율성으로 필요 없이 시간 끄는 재판이 줄어들 것이고 판결 내용의 정확도가 늘어날 것입니다. 기존의 인간 판사도 이를 의식해 지금보다 재판에 신경 쓸 것입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전화의 한계는 집 전화가 전부였고 컴퓨터가 없던 시절 AI 판사가 논의되는 지금의 상황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개인이 지금의 판단력으로 AI의 한계를 점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책임 소재 문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이는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량의 판결을 신속히 할 수 있는 AI의 이점을 살려 AI 판사가 1차로 신속한 판결을 하면 다수의 인간 검증단이 검증하여 최종 판결을 추인하는 식이면 될 것입니다. 현행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적용하되 배심원 제도가 배심원의 의견을 들어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하는 제도라면 AI 판사 제도는 AI 판사가 판결을 하면 인간 검증단이 검증, 추인하여 판결을 확정하는 형식 등으로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한 개인이 타인의 중요사, 나아가 국가의 중대사와 연결된 사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지금의 우리 제도보다 비할 수 없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AI 판사 판결문의 판사명은 AI의 기종 및 제조 일련 번호, 개발업체 및 대표, 공신력 있는 검증을 거친 성능 등이 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임 추궁의 방법 역시 판사의 권위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묵살하는 인간 판사의 경우보다는 비할 수 없이 다양한 방법과 쉬운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AI의 오류에 대한 처벌은 인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인간보다 훨씬 처벌이 효율적이고 쉽습니다.
인간 판사의 탄핵과 같이 잘못이나 오류의 크기에 따라 이를 발생시킨 기종이나 시스템을 개선, 교체, 파기 등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고, 그 잘못의 원인에 인간의 개입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자나 업체 대표 또는 업체 자체를 그 잘못의 비중에 맞게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판사의 권위만을 앞세워 잘못이 드러나도 처벌은커녕 책임 규명조차 거의 없는 지금의 제도보다는 책임 판결의 의미가 혁신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책임 소재 규명이라는 것은 잘못을 방지하자는 취지가 우선이지 누구를 벌주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이 아니며, 이런 것을 걱정해 AI 판사를 걱정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과 똑같은 부질없는 걱정인 것입니다. 아직은 AI가 부족한 고도의 심리적 판단 등은 AI의 기능이 충분히 보강되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은 인간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월등한 효율을 나타내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시행에 걸림돌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모든 판결을 100% AI 판사가 해야 할 이유도 없고, AI 판사와 인간 판사가 서로 잘하는 분야를 나눠 맡으며 서로 경쟁, 공존하며 사법부를 이루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건 당사자가 AI 판사와 인간 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간 판사가 고의적으로 행하는 불공정 판결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 판사의 고의적인 법 왜곡, 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뺀 채 완벽하게 정상적인 경우에 인간 판사의 흠없고 정상적인 판결과 AI 판사의 능력을 비교 토론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결국 이는 기존 법관들의 기득권 포기의 범위가 AI 판사 제도의 시행 범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도 알 수 있는 이 문제를 전문가라며 나선 그들이 모를까요? 단지 회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판사 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판단에 배치되는 납득 못할 판결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판사의 뇌피셜로 판결하는 일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사 한 사람이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을 하려면 그야말로 반론을 가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관비리나 부정부패는 물론 정치적이거나 사감이 깃들거나 편견을 갖거나 금전거래가 있거나 등 무수한 부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관심사이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사건조차 그럴진데 일반적 소서민의 재판은 어떨까요? 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재판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판결하는 무성의한 판결 등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 부족과 과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용납될 수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 역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AI 판사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도입 필요성입니다. 지금의 판사 제도도 관습에 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옛날부터의 관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정당은 당대표로 선출돼도 혼자 좌지우지하면 사당화라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반대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판결 당사자에게는 이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야말로 생을 좌우할 수 있는 판사 제도야말로 결코 완벽할 수 없는 한 인간이 아닌 가급적 많은 집단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이어져 온 판사 형태의 구조, 작은 사건을 매번 집단 판단한다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1인이 판권을 행사하는 판사 제도가 굳어져 온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완벽하거나 효율적이거나 앞선 구조이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관습에서 벗어나면 한 사람의 법관이 과중한 업무에 쫓기며 사건 내용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판결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 1인 판사 제도와 수십 년간의 판례를 검토하여 인간과 비할 수 없는 속도로 아무런 사감 없이 판결하는 AI 판사 제도를 비교할 때 굳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며 반대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I 판사가 만능의 제도는 결코 아니겠지만, AI 판사가 판결하는 사건은 아무리 작은 사건도 수많은 집단이 수십 년의 판결 사례를 참고하여 꼼꼼히 체크하는 상황이 됩니다.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범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 능력으로 인간 판사의 많은 오류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은 명확하며, 시간적 이유나 무관심으로 인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판결을 줄여줄 것이며, 무엇보다 고의적이거나 왜곡된 자세로 임하는 부도덕한 인간 판사의 그야말로 어이없는 판결을 줄여나가자고 하는 의미가 AI 판사 제도 도입을 거론하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불공정하거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인간 판사가 없다면 기존 사법 종사자들의 바램처럼 인간 판사의 업무 보조로서의 AI 활용은 있을지언정 AI 판사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불공정하거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일부 잘못된 인간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결국 그들 자신은 물론 그들이 속한 조직의 미래를 좀먹고 있으며 그 전환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 AI 판사 주제는 다룰 내용이 더 있어서 영상을 좀 더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